자, 이번 과정은 제7강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글이 있죠. 총액법 2. 우리 총액법 1은 어디서 배웠죠? 네, 대소원에서 배웠습니다. 대소원. 총액법의 의미가 뭐였냐면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리고 다시 담는 그런 형식. 반대말이 보충법이었고 결론적인 의미는 뭐냐면 전기 유보 잔액을 무조건 추인한다가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대선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 유보 잔액이 여기에 있던 놈이 이쪽으로 마이너스의 금액을 띄우면서 결론적으로 F3 누르면 자동으로 뜨는 형식인데 얘는 자동으로 안 떠요. 내가 스스로 추인해 줘야 돼요. 스스로 추인해 줘야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서 전기 유보 잔액이 얼마 있다라고 언급하면 그냥 강제 추인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프로그램에 구현화시킬 필요는 없고 그냥 답만 전기 유보 잔액을 추인하시면 돼요. 우리 현재 배우는 전산세무 1급에는 총액법이 두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총액법, 두 가지의 뜻은 대손하고 대손 충당금 조정 명세서랑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에 나오는 전기 유보 잔액은 무조건 추인해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느끼는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의 난이도는 중 정도. 만약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공식을 좀 암기한다면 중하, 중상으로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중하 문제고 어떻게 꼬여서 나올 만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액면 그대로 문제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요거 별표. 전기 유보 잔액을 무조건 추인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손 충당금에 나오는 총액법은 F3 누르면 자동으로 떠요. 얘는 자동으로 안 뜹니다. 재고자산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형자산의 평가 이런 것들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임의평가라고 해서 그 평가를 인정하지 않지만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기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매출 원가가 다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산출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주요 관건인데 행여나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산이 됩니다. 기말이 커지면 당기순이익이 커져요. 기말이 작아지면 당기순이익이 적어져요. 같이 놀아요. 같이 놀아. 그래서 그것으로 왜 그러냐면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가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말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법인세액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평가가 아주 중요하죠. 원칙은 원가법입니다. 원가법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았던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얘네들이 이제 원가법이라고 하는데 하나 더 있네요. 매출가격환원법. 매출 가격을 통해서 원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가끔씩 아주 옛날 문제로 매출가격환원법은 이론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론 문제로. 요즘에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좀 안 나오고. 책에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출가격환원법, 그 이론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계산하는 문제. 이제 말 그대로 매출 원가를 측정해서 매출 원가를 이제 알아내는 겁니다. 기말 재고를 통해서. 혹시 그런 문제 나오면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일단 그렇고 원가법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또 별표. 밑에 보면 이제 비교에서 나오는 이제 저가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저가법이 원칙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론 문제로 나오는 문구입니다. 원가법을 원칙으로 한다. MIN이 나타나니까 또 우리 MAX 기억납니까? 대손 충당금 할 때 대손 실적률은 MAX 1%와
실적률, 이 중에 큰 것 이렇게 했는데 얘는 MIN입니다. 원가법과 시가 중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저가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고요.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택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품하고 반제품하고 원재료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얘는 총평균법을 쓰고 얘는 선의선출법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얘랑 얘는 똑같은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얘랑 얘는 똑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의 의미는 슬래시는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고 얘랑은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목별, 영업장별, 종류별 이런 것은 동일한 방법으로 써야 한다라는 거고 평가 방법의 신고는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나오는 변경 방법 변경 신고는 9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얘는 문제 많이 나와요. 별표. 나중에 이제 학습하다가 혹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내가 최초로 법인 설립을 딱 하고 나서 재고자산 평가에 대해서 신고를 딱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상품이고 제품이고 뭐 이렇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신고를 그 해 3월 30일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맞죠? 3월 30일까지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된다? 무신고로 가는 겁니다. 무신고로 쭉 가다가 내가 그 다음 신고를 딱 하게 됐어. 그거는 9월 30일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요번에는 이제까지 제품이었는데 상품을 하나 개발했다라고 한다면 상품이 나오면 그 해 다음에 3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치면 바로 무신고로 가는 겁니다. 무신고로 가기 때문에 쭉 가다가 내가 신고를 최초로 하는 시간이 결론적으로는 변경신고가 되는 거죠. 저도 여기 좀 헷갈렸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이 이제 변경신고로 가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변경신고는 9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인데 시험에는 계속 어떻게 나오냐면 10월 2일 날 변경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임의 변경이다.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이게 임의 변경으로 본다. 비교해서 그 감가상각비 신고는 똑같이 3월 31일까지인데 변경 신고 기한은 12월 말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9월 말까지죠. 얘는 별로 안 중요해요. 얘는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얘는 시험에 나오죠. 근데 이때 중요했던 게 뭐였죠? 감가상각할 때 12월 말까지의 변경 신고는 최초 신고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12월 31일까지 변경 신고에서 포인트는 12월 31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가 중요한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9월 30일이 중요한 겁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까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제 학습할 때는 그냥 9월 말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업연도 종료일은 계속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우시려면 이렇게 외우셔야 되죠. 맞죠? 사업연도 종료일이 다를 수 있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9월 30일로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공식으로 외우세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바른 신고, 정은 1, 2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신고는 1, 3, 임의 변경은 1, 2, 3 이게 공식이에요. 이 공식만 외워놓으면 이 문제는 좀 쉬워져요.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임의 변경이라는 단어는 친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신고와 이제 임의 변경. 무신고시. 여기 뭐 적어볼까요? 13. 이렇게 적으시면. 공식입니다. 공식. 무신고는 13입니다. 임의 변경 띄워놓고 할게요. 임의 변경은 1, 2, 3. 이 공식입니다. 공식만 외워놓으면 이 문제는 아주 수월합니다. 임의 변경은 1, 2, 3.
무신고는 13. 그런데 1은 무조건 들어가요. 어떤 신고든 1은 무조건 들어가요. 재고자산을 무신고했다. 재고자산을 무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 선의선출법.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이 두 개가 안 나와요. 이론용으로 띄워놓는 거고, 우리 시험에는 전부 다 재고자산만 나옵니다. 재고자산을 무신고했을 때 선의선출법으로 선택한다. 왠지 우리는 선의선출법을 선택하고 싶은 뭐 그런 느낌이 나오죠. 맞죠? 선의선출법이 어떤 느낌이냐면 물량의 흐름에 따라 측정하는 방법이죠.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형식이니까 선의선출법으로 하는 것을 법인세법에서는 조하라 하죠.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형식으로 뛰게 한다. 선의선출법. 얘는 이제 이론형입니다. 부동산은 당연히 개별법이죠. 얘랑 선의선출법의 의미는 퉁치는 거예요. 추측해서 계산하는 거고, 개별법은 하나하나 대응시키는 거죠. 개별법이 가장 정확하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개별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의선출법 등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부동산은 개별법을 쓰는 게 맞습니다.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을 원칙으로 한다. 무신고시.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당사는 재고자산 평가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답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선의선출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임의변경. 임의변경의 조건은 뒤에 나와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웠던 임의변경은 9월 말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걔를 임의변경으로 본다. 일단 한 가지 배우셨고요. 임의변경을 한다라면 무신고지 평가 방법. 여기서 우리가 얘를 외우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기 나오는 얘는 우리 시험에는 선의선출법만 나오는 거죠. 무신고시 평가 방법과 당초에 신고한 방법. 당초에 신고한 방법이 예를 들어 총평균법이다라고 하면 이 두 개 중에서 큰 것이 초이스가 된다. 근데 이 MAX는 컴퓨터가 해줘요. 우리는 굳이 고민 안 해도 돼요. 저가법만 고민하면 돼요. 저가법은 MIN이 맞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의변경은 무신고시 평가 방법, 즉 선의선출법이겠죠. 시험의 선의선출법과 당초 신고한 평가 방법 중 큰 것이 자동적으로 선택이 돼요. 임의변경의 사례입니다. 임의변경 사례. 금방 처음에 배웠던 거. 3개월 전에 신고하지 않은 거죠. 3개월 전에 신고하지 않은 거. 즉 9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10월달 지나서 신고했다. 임의변경입니다. 두 번째, 신고 방법을 지 마음대로 바꾼 것이 당연히 임의변경이죠. 세 번째, 요거 별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기재착오라고 하죠. 기재착오. 실수로 잘못 적은 것은 임의변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임의변경은 우리가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면 1, 2, 3 입력할 거예요. 1, 2, 3. 그런데 그 바른 신고는 번호가 몇 번이냐면 1, 2예요. 1, 2. 무신고는 1, 3. 그러면 기재를 잘못했다라고 문제에서 나오면 우리는 입력을 1, 2, 3 해야 돼요. 1, 2 해야 돼요. 1, 2 해야 되는 거지. 바르게 신고한 것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사례죠. 원래 후입이었으나 10월 30일 날 총평균법으로 바꾸어서 신고했다. 원래는 후입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초 신고 방법이 총이에요? 후예요? 후죠. 후와 그 다음 선의선출법 중에 큰 거. 그렇게 초이스가 되는 겁니다. 원래 총이었는데 신고는 후입으로 지가 알아서 평가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원래 총과 그 다음 무신고지 그 평가 방법이 선이죠. 선 중에 얘와 얘 중에 MAX가 초이스가 되는 거죠. 말은 어렵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실기를 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모난 칸박스 채우고 계시지요. 요 용어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안 헷갈려요. 왜냐하면 F3 누르면 자동으로 뜨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가 기억이 안 헷갈리는데 저 뒤에 가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파트는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전부 다 가져와 가지고 한 방에 그냥 투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짬뽕 문제예요. 짬뽕. 섞여 있는 문제에 얘가 나옵니다.
재고자산 평가 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 헷갈립니다. 그때 헷갈릴 것을 내가 지금 미리 한번 해볼게요. 자, 느낌으로 가져보세요. 느낌. 재고자산 평가 감은 손금 같아요? 입금 같아요? 느낌만. 느낌, 손금 같죠? 감이니까 그냥 반대로 가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반대로 가세요. 딱 느낌 오는 그 반대로 가세요.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거죠? 입금산입입니다. 입금산입. 얘는 이제 입금산입이라고 해서 유보 발생이다.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 재고자산 평가 감이라는 용어가 지금은 입력 다 하고 F3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재고자산 평가 감 딱 띄워줘요. 지금은 안 헷갈리는데 저 뒤에 수업에서 헷갈려요. 그때 문제에서 재고자산 평가 감 나오면 반대로 가세요. 입금이다. 왜 입금이냐면 야, 니 너무 작게 평가했잖아. 더 많이 넣어. 재고자산 평가를 너무 적게 했잖아. 라는 뜻이에요. 재고자산 평가 너무 적게 했잖아. 이거를 재고자산 평가 감. 더 올려. 그래서 이해가시죠? 그만큼 입금 산입해라. 재고자산 올라가면 수익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금 산입이 되고. 다음에 무조건 추인하는 거죠. 다음에 무조건 추인하는 거고. 재고자산 평가 증. 자, 느낌이 플러스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가세요. 얘는 송금산입입니다. 송금산입. 송금산입은 재고자산 평가 니 너무 많이 했네. 줄여라 라는 거죠. 너무 평가 증했네. 줄여라 해서 송금산입 유보 발생. 다음에 무조건 추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말이 빠른가요? 안 빨라요? 밥을 내가 너무 많이 먹은 거구나. 숨 쉬기가 왜 이리 힘들지? 확실히 이 주위에 맛있는 맛집이 많아요. 바닥을 다 긁어서 먹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거를 왜 다음에 무조건 추인하죠? 그렇지. 총액법이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공식입니다. 암기해야 할 공식. 적이라는 것이 이제 바르게 신고한 거. 숫자를 1, 2, 3이라 할게요. 아시겠죠? 숫자로 외우셔도 돼요. 왜냐, 칸이 저렇게 세 칸이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적은 1, 2. 무신고는 뭐라고요? 1, 3. 무신고는 1, 3. 아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이야기 드릴게요. 임의 변경은 1, 2, 3.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MAX는 컴퓨터가 해주니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임의 변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놈이 바른 놈인가 아닌가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적이인지 부인지를 먼저 선택을 해요. 적이면 그냥 무조건 1, 2만 신고하면 끝이에요. 왜냐면 얘가 100만 원이고 얘도 100일 거니까 세무 조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게 적인데, 부의 의미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 프린트에 적부도 있어요? 네. 이걸 좀 조정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하면 적이라도, 적인데 어떻게 무신고가 적일 수가 있어요?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인데 내가 스스로 선의선출법을 선택한 거죠. 무신고가 원래 선의선출법인데 내가 또 스스로 평가를 선입을 한 거죠. 그래버리면 적이라고 해요. 적이라고 하지만 평가 방법은 신고 안 했기 때문에 무신고가 되는 거죠. 그때는 적이라고 해도 1, 3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무신고는 무조건 적이든 부든 1,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의 변경은 무조건 부예요. 무조건 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사례가 제일 많아요. 부이고 무신고이고 1, 3을 입력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한번 우리 책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무신고인데 선의선출법으로 신고했어요. 1, 2를 넣어야 될까? 1, 3을 넣어야 될까? 그 평가 방법에 대한 평가 조정은 일어나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도 답은 똑같죠. 이렇게 넣어도 똑같고. 그럴 때는 무신고 쪽으로 가야 됩니다. 1, 3으로. 얘가 어려운 거죠. 헷갈리는 거죠. 어렵다고 피우기는 좀 그렇고. 무신고는 적이든 부든 무조건 1, 3으로 입력한다. 일단 한번 계속 제가 1, 3이 뭐고 1, 2가 뭐고 떠들어봤자 지금 뭐 안 들어옵니다. 맞죠? 느낌만 가질 뿐이죠. 그래서 일단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팁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먼저 볼까요? 자, 프로그램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어디 보시면 되냐면,
여기에 684페이지 회사 코드 9099 세팅 한번 해보세요. 684페이지 회사 코드 9099 지금 제가 할 페이지는 여기 684페이지입니다. 684페이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볼까요? 감을 좀 잡게요. 감만 잡게. 상단에 이제 범위 조정 클릭하시고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 조정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여기를 이제 클릭하고 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요. 1, 2, 3이 뭐냐면 여기 금액이죠. 여기 금액이고 여기 금액이고 여기 금액인데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에요. 그래서 적이면 1, 2 입력하고 무신고면 1, 3 입력하고 임의 변경이면 1, 2, 3 입력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프로그램상 어려울 거 없으니까 일단 옆으로 조금 제끼고 우리가 지금 일단은 이제 문제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하셔야 되겠죠? 문제가 기출 문제를 보니까 깔끔하게 나온 문제가 있고 좀 지저분하게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둘 다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돼요. 오히려 문제 해석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자, 저장품에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네요. 저장품에 대하여 종전의 총평에서 후입으로 단계 평가 방법을 변경하기로 하고 2020년 10월 25일 날짜 틀렸죠? 날짜를 9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틀렸죠? 저장품 위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기에 뭐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임의 변경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품 볼게요. 제품 평가 방법 신고일은 2013년 3월 31일에 후입으로 평가했고 회사는 후입으로 했죠. 맞죠? 여기 뭐라고 쓸까요? 적이라고 적으라고. 적. 됐습니까? 제공품 무신고죠. 뭐라고 쓰면 되죠? 그냥 모라고 쓰시면 된다. 모 이렇게. 원재료는 총평인데 총평으로 신고했죠? 뭐라고 할까요? 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요것만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이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딱 갖다 대주시고 여기 이제 가보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방법이 입력하는 방법이 쭉 입력 다 하고 이렇게 쭉 입력하는 방법은 비축. 알겠죠? 하나하나 입력하는 거. 요거 하나 입력하고 내려와서 하나 입력하고 요거 하나 입력하고 내려와서 하나 입력. 이렇게 해야 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고일 입력할게요. 2013-0331 신고 방법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후입 몇 번? 3번. 평가 방법 3번. 적부 적 1번. 됐죠? 화면 밑으로 내리시고 코드 F2 제품 이렇게 치시고 엔터. 품명은 없죠? 엔터. 자, 키보드 부수지 마시고 자, 회사 계산 장부가 후입이니까 82500 플러스죠? 82500 플러스 지금 얘가 적이니까 1, 2만 입력하면 되니까 여기서 입력하고 끝내는 거예요. 여기 얼마라고 친다? 82500 플러스 끝. 조정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되었습니까? 위에 제공품 클릭.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엔터. 신고 방법, 모신고. 안 보이죠? 0번. 여기, 안 보이죠? 여기 위에 톡 클릭하면 숨어져 있습니다. 0번. 야, 이거 혼자 공부하면 이거 못 알아보겠다, 죠 숨어져 있죠. 평가 방법은. 지금, 총이죠, 총. 4번. 적부. 오. 자,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169. 자, 땅땅땅땅땅땅. 자, 무신고는 몇 번과 몇 번? 1번과 3번. 회사는 그러면 총평으로 했단 말이잖아요. 맞죠? 총평이 얼마예요? 8530 플러스
땅땅땅땅 일로 온다고. 이해갔죠? 선의선출법이 8920 플러스 되십니까? 조정액이 자동으로 39만원 발생되죠? 보통 문제에서는 그 평가 방법에 대한 신고를 각각 하여라 라고 나옵니다. 각각 하여라. 지금 현재 문제는 각각 하여라 라고 안 나오네요.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일단은 요렇게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요. 네,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그다음 원재료 가겠습니다. 여기 클릭. 자, 저기니까 쭉쭉쭉 입력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원재료와 여기 있는 원재료가 1번, 2번으로 지금 입력을 하셨고, 맞죠? 조정액이 발생 안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적이라고 체크하시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하나, 저장품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품은 여기 클릭하시고, 신고를 잘못했다, 맞죠? 지금 현재 신고를 언제로 했어요? 그래서 11월 11일 틀렸으니까, 이제 당초 날짜로 바로 적을게요. 2013-1115. 신고 방법은, 응? 신고 방법은 총평이죠. 4번인데, 평가는 자기가 뭘로 했다? 후입으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고 방법은 내가 신고한 방법. 신고일날 이렇게 신고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후입을 했는데, 내려와서, 저장품. 따다다다당. 임의명은 1, 2, 3 입력할게요. 1. 회사는 뭘로 했다? 아니지, 후입으로 했잖아. 후입으로 가서 927 플러스. 그런데 세법상 신고 방법은 당초 신고 방법은 뭐다? 총이네요. 총. 945 플러스. 근데 이제 MAX 해야 되니까 여기에 선의선출법은 970 플러스. 컴퓨터가 알아서 이 두 개 중에서 맥스를 선택해 주겠죠. 맥스가 이만큼인데, 야, 니 970만큼 해야 되는데 니 조금밖에 안 했나요? 증해라 해서 입금 산입이 된 거죠. 이해가시죠? 뭐 굳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해주고 있다. F3 누르니까 왼쪽에 재고자산 평가 감이라고 되어 있다. 맞죠? 여기에 재라고 치고 엔터. 재고자산 평가감 433 플러스 땅땅땅. 저렇게 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725페이지. 자, 725페이지 왔습니다. 725페이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 조정하시오. 여기 보시면 이제 평상시 나오는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기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세무 조정은 각 재고 자산별로 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조금 생각하고 입력하셔야 돼요. 당사는 원재료에 대해서 총평균법을 원재료에 대하여 총평균법을 세법상 적정하게 신고했습니다. 제품은 신고한 적이 없다. 그럼 제품은 이건 뭐 쓸까요? 무는 몇 번? 13입니다. 13. 무는 13. 광고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무는 13. 적은 1, 2. 네, 재미없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후의선출법에 의하고 있다. 그럼 얘는 일단 후입으로 총평인데 후입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원재료에 대해서 신고는 총평인데 당사의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후입으로 했다. 맞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원재료가 총평으로 신고했잖아요.
잘못했죠. 후입으로 했으니까 얘는 임의 변경이지. 임의 변경은 1, 2, 3. 밑에도 나오죠. 청평으로 신고했는데 회사는 후입을 했다는 거죠. 이게 임의 변경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무신고죠? 무신고는 만약에 여기가 선입이면 적무고요. 얘가 후입이니까 그냥 부무가 되는 겁니다. 부무가. 정기 얘가 F3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해주시면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감은 정기에 평가감은 정기에 입금이었다, 송금이었다. 입금이었다. 얘는 이제 뭐로 가야 되는 거야? 송금산이 유보 감소해야지. 총회법이니까 정기 유보 잔액을 무조건 감소시켜야죠. 맞죠? 얘는 그냥 강제로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기 유보 잔액을 무조건 추인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입력 한번 해봅시다. 잘 끌어주고. 자, 혹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F3 먼저 누를까요? 자, 누르고, 저 전기 입금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일로 와야 되죠. 맞죠? 여기에 전이라고 쳐야 돼요. 전, 이렇게. 전기, 재고자산 할게요. 여기네. 전기 제품 평가감 이거 하죠. 맞죠? 요 선택하시면, 유보, 감소, 이렇게 되어, 자동으로 되죠. 180만원, 따다당. 하나 해결하셨고요. 자, 여기 가겠습니다. 여기. 제품이 상품입니다. 제품이 상품. 제품은 무신고죠. 맞아요. 신고일 적는다, 안 적는다? 엔터. 무신고 숨어져 있다 그랬죠? 방법. 평가 방법은 뭘로 했다? 호입으로 했다. 적부. 얘가 적이든 부든 1, 3. 아시겠죠? 탭 누르면 내려가십니다. 코드는 150. 땅땅땅땅땅땅. 회사는 무엇으로 했다? 후입으로 했죠. 후입이 800. 저기 오른쪽으로 갑니다. 13이니까 3번으로 가서 선의선출법의 평가액은 얼마다? 8300 플러스 엔터. 자, 여기서 지금 주의할 점. 조정액이 뜨면 각각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입하는 겁니다. F3 누르시고 여기 있네. 여기 가서 제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제품에 대한 평가감 이렇게 뜹니다. 맞죠? 딱 선택해 주시고 30만원 따다당 이렇게 했습니다. 예, ESC 한번 누르시고 이번에는 원재료 2016-0331 오케이. 자, 원재료는 신고는 뭘로 했다? 총 평가는 뭘로 했다? 적부 탭 누르시고 153 바바바바바방. 자, 임의 변경은 1, 2, 3 입력하셔야 됩니다. 회사는 뭘로 했다? 후입으로 하였다. 700만 원이네요. 회사는 700만 원으로 하였다. 세법상 신고 방법은 당초 신고 방법은 총평 7530 플러스 무신고 시 신고 방법 선의선출법 7500 플러스 조정이 딱 발생됐죠. 입금 선입 53만원 F3 누르시면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이건 조금 생각하셔야 되겠죠. 붙어서 나오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원 하고 엔터 하니까 원재료 평가감 830 플러스 따다당 이렇게. 내가 지금 딴 생각했어요. 딴 생각했어요. 딴 생각했어요. 8530 플러스 따다당 맞죠? 모레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는데 졸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갑자기 팍 지나갔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수업하다가 딴 생각을 하다니, 맞죠? 애매하면 여기를 보면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쪽에만 나왔는데요. 이제 뒤에 사례 보시면 여기도 이제 숫자가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띵띵 해서 많은 쪽에 잔액이 이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71페이지 9023 771페이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상품에 대한 평가 방법만 하면 되죠. 상품의 내용은 이런 거죠. 2006년 3월 31일 날 총평으로 신고했었는데 변경 방법 신고하지 않고 지가 알아서 후입으로 평가했다라는 말이 되죠. 지가 알아서 후입으로 평가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임의라고 한다. 임의라고 하는데 자기는 일단 후입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후입의 금액이 70만 원. 여기 이제 1번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당초 신고 방법이 총이 얘가 2번에 입력하는 것이고 선입 얘가 3번에 입력하는 것이죠. 맞죠?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입력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품에 대한 평가 방법은 2006-0331 신고 방법은 4번. 그러나 평가는 3번. 적부, 부. 자, 내려와서 이제 상품에 대한 거를 넣고 짜자자자자잔. 자, 회사 계산은 70. 그러나 세 번째 신고 방법은 80. 선입은 50. 맥스니까 80이 잡혔겠죠? 그래서 F3 누르시고 아래에 상품이라고 쓰시고 상품 평가감 10만원 다다당 하시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잘 나와요. 이 부분도 잘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889페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뿅. 페이지 889페이지 문제입니다. 생각외로 조금 지저분합니다, 문제가. 현재 문제는 이제 제품만 먼저 볼게요. 제품의 평가 방법을 선입으로 했고, 선입으로 신고하고, 선입으로 평가했다. 그럼 제품은 뭐죠? 적이 된 거고요. 제공품은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지가 알아서 뭐라고 했다. 의미 없죠? 신고하지 않은 거고 9월 전에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얘는 변경이 안 된 겁니다. 무신고가 임의 변경이다. 이런 말은 안 되죠. 임의 변경은 신고한 게 있어야 임의 변경이죠. 신고 자체를 안 한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무가 되는 겁니다. 무가 되는 겁니다. 얘가 내가 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임이 아니라 그냥 무인 겁니다. 내가 어떤 신고를 해야 이미 변경의 의미가 되는 건데 변경 자체가 아닌 거예요. 신고 자체가 늦었으니까 얘는 무신고가 되는 겁니다. 신고 자체가 늦었으니까. 3번 원재료는 총평으로 신고했으나 계산 착오로 30만 원을 과소평가했다. 얘는 적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착오 기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제품부터, 제품 여기고, 2014-0331 신고 방법은, 어디서, 선입이죠. 2번에 1. 맞죠? 그럼 내려와서 바로 150 넣어주시고, 적은 1, 2번이죠. 회사 고백에 고백. 이렇게 하면 끝. 그 다음 이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제공품 갑니다. 신고 없습니다. 무신고로 가야 되고, 평가는 뭘로 했다? 총평으로 하였다. 얘는 부. 이렇게 가야 되고, 아래 내려와서 제공품 169 넣으시고, 무신고는 13이죠. 650만원에 750만원. 현재 문제가 재고자산별로 각각 세무 조정할 것. 이렇게 나와 있죠. 맞죠? 여기서 바로 F3 누르시고, 이렇게 제공품이라고 하면 안 떠요. 제공품이 이상이 없더라고. F6 누르시고 제공품 평가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감 100만원 유보 발생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원재료가 이제 문제가 되죠. 2014-0331 신고 방법은 4번인데 4번으로 했고 적인 거예요. 적인 거예요. 적이에요. 적인데 1호선 넣어주고 회사는 220만원으로 평가했고 적은 1, 2번이죠. 맞죠? 근데 여기가 총평이죠. 250만원. 이렇게 적인데도 불구하고 평가 조정이 발생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3 누르시고 여기에 원재료 평가감 30만원 요구 발생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됐지요? 자, 우리 PPT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냐면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죠. 여기까지. 재고자산은 무신고인데 아까 선의선출법으로 선택할 때는 제가 적인데 무신고이다 이렇게 했죠. 적으로 선택. 이 문제 나온 적이 없네요. 지금 현재 우리 예전에 맞죠? 무신고인데 선의선출법을 했다라면 그때는 적으로 선택을 하고 대신 13 입력합니다. 적이라고 해도 입력은 무신고일 때와 똑같이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책에서 이제 사라졌는데 이제 그렇게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생각 있으면 하나 더 넣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그림이 그냥 숫자가 이해하시죠? 이렇게 숫자. 자, 유가증권 평가입니다. 유가증권 평가는 여기서 문제인 것보다는 거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우리 짬뽕 문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프로그램 켜놨으니까 미리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라고 있잖아요. 얘네들에 관련된 문제를 한 방에 그냥 문제 풀어버리는 거였어. 믹스되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믹스되어서 나올 때, 그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면 그 사람이 내야 할 증여세 등등등등을 회사가 떠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을 처리합니다. 입금 산입을 하는데, 이제 소득처분을 뭘로 하는 거죠? 유보로 합니다. 그러니까 상여가 아니에요. 유보. 상여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유가증권의 원칙은 총평급법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Sorry. 다시. 제가 설명 잘못했죠. 자, 원칙은 총평과 이동과 개별법 중 선택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무신고일 때는 총평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무신고일 때는 총평이 무신고 방법이고 유가증권 평가 방법은 총평과 이동과 개별법 중 선택해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저가법 문제는 지금 우리 책에 안 보인다, 맞죠? 자, 이것도 이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짬뽕 문제로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단기매매 증권을 평가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단기매매 증권을 1,000원에 매입해놓고 얘가 지금 평가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이 1,300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300원에 대해서 평가 이익이라 잡잖아요. 맞죠? 그 이익 팔아야 이익이죠. 평가 이익은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입금 불산이 유보예요. 입금 불산이 유보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장부에서는 단기매매 증권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잡았지만 세법에서는 웃기고 있네. 니 그런 분기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세법에서는 점점으로 날린 거죠. 그러면 얘가 역분기해서 이제 없애줘야 되는 그렇게 해서 없애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역분기를 하게 되면 대변에 있던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차변으로 떨어지게 되고 차변에 있던 단기매매 증권 자산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역분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에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죠. 자산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죠. 이런 이야기예요. 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우리 뭘로 처리한대 그랬죠? 유보. 통상적으로 공식화시키면 유보. 자본에 대해서는 기타. 그다음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렇게 공식화 좀 시켰어요. 굳이 이렇게 공식화 시키지 않아도 느낌으로 좀 푸시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느낌으로 푸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느낌으로 풉니다. 근데 이제 평가 안 해주잖아. 이래서 입금 불산이 이렇게 시키고 자산이니까 유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느낌이 혹시 안 오면 지금처럼 역분계를 통해서 대변의 이쪽에 오른쪽이 위가 뭐죠? 여기가? 아니, 여기가 송금이죠. 맞죠? 수익과 비용의 반대라고 했죠? 송금이고 자산이니까 뭐야? 유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송금산이 유보 이렇게 씁니다.
송금산입이라는 글자나 입금불산입이라는 글자는 똑같은 글자예요. 제가 했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 소득금액 조정합계 표에서 여기가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다. 여기에 적어야 된다.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은 야 손실 안 인정 안 할 거야 이 말이니까 송금불산입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굳이 이렇게 공식화 시키려고 하면 세무조정이 이렇게 세무조정이 되고요. 여기에서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세무조정이 안 일어나니까 오른쪽이 뭐예요? 왼쪽이 뭐예요? 입금이죠. 입금 또는 송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산이니까 뭘로 처리한다? 유보로 처리한다. 이런 문제는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자마자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세무조정. 잠깐만요. 물론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공식화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미리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얘는 시험에 잘 나와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추가 잠깐만 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래요. 처분은 무조건 인정이에요. 처분은 인정인데 평가 이익은 우리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한번 가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에서 평가 이익은 이익 잡아줘야 안 줘요? 이익 인정 안 되죠. 이익 인정이 안 되면 어디로 가죠?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리가 입금 불산입 이렇게 할게요. 입금 불산입 매평이익 입금 불산입 잡고 얘가 아까 단기 매매 증권과 같다면 여기 뭐 쓰죠? 오케이 유보 발생. 여기까지는 혹시 공감해요? 혹시 제 지금 수업이 혹시 이해가 안 간다면 이렇게 공식화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요 반대쪽에 무조건 같이 넣어주면 돼요. 송금 불산입 이해하시죠? 아니면 입금산입 입금산입이죠. 송금 불산입이 아니라 입금 산입 이렇게 해서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하고 무조건 기타 넣으시면 정답입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중 세무조정이랍니다. 이중 세무조정이라고 해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에 대한 답이 두 가지예요. 이중입니다. 이중. 이렇게 공식화 시켜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 더 가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요. 야, 평가 손실 인정 안 할 거야. 너는 송금 불산입이야. 송금 불산입 어디에요? 왼쪽이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이렇게 잡아주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잡아주고 무조건 뭐 잡으라고요? 유보 발생 이렇게 쓰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하고 공식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되는 곳에는 무조건 뭐 잡아주라고요? 기타라고 잡아주면 정답이 된다. 이렇게 공식화 시키고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시험 칠 때 이런 논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게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장부상 이 B의 의미는 북이에요. 북. 장부상으로는 책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잡았는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전부 다 땡땡이야. 하지마. 지워.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는 역분계의 세무조정이 일어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정이 일어나면 역분계를 시켜보겠습니다. 뿅뿅 이렇게 되면 얘가 일로 갔고 얘가 일로 갔죠. 자산이니까 여기 뭐 처리하죠? 유보. 여기는 자본이니까 뭐 처리하죠? 기타.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평가 이익은 입금 불산이 유보다 요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얘는 상대적으로 무조건 기타 넣어주면 되는 다 이 말입니다. 되십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인정 안 할 거요. 이거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 얘도 왼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산이니까 얘는 뭐가 되죠? 유보. 자본이니까 뭐가 되죠? 기타. 이렇게 되는데 시험 칠 때 가만히 해보면요. 시간이 모자라.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할 시간이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합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관련된 문제는 요거밖에 없고요. 색칠만 좀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프린터에. 이렇게 요거 가장 마지막에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나서 그런데요. 제 느낌상은 빨간색이 없어요. 제 느낌상 빨간색이 없고 1, 2, 1, 3, 1, 2, 3 공식만 좀 외워놓으면 웬만하면 풀어낼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뿅. 수고 많으셨습니다.